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치아라TV입니다. 예, 저는 박진의 박병률이고요. 금요일날 오후 1시 30분 정도 됐습니다. 뭐 제가 늘 녹음 혹은 녹화하는 시간대죠. 아무래도 이제 그 전날 늦게 오고, 그럼 늦게 와서 밥 먹고 뭐 뒹굴뒹굴하고 녹음 준비하다가 이제 자고, 뭐 일어나서 아침에 잠깐 뭐 깔짝깔짝거리다가 뭐 하면 딱 이 시간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늘 멘트가 이제 뭐 맛있는 점심 드세요, 드셨습니까,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아무튼 지금서부터 또 한 목표는 한 40분 정도입니다. 예, 40분 동안에. 근데 이게 이제 원래는 뭐 이제 지난 에피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이제 뭐 오세훈이나 뭐 이제 밀린 방학 숙제하듯이 정말 막 벼락치기로 일하는 크보나, 그리고 그 입이 방정인 뭐 쓰게 정용진 구단주, 요것만 좀 따로 하겠다. 근데 이제 전 솔직히 뭘 생각했냐면, 뭐지 그러면은 뭐 중간에 뭐 이제 뭐 경기 몇 개 하고, 그럼 그거 이제 앞부분에 깔아드리고 뒤에는 이제 주로 그 얘기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야, 이거 뭐 화수목 사이에도 제가 이제 올린 날이 화요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확하게는 화요일날 새벽에 녹음을 해갖고 이제 화요일날 오전 중에 올리게 된 건데, 이 화수목 사이에도 정말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물론 야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야 뭔 일이 있었는데, 그러나 야빠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요 녹음이 나가기 전에 앞에 제가 쭉 띄워드린 게, 시즌 아웃 혹은 시즌 아웃과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을 쭉 열거했는데, 뭐 장난이 아니죠. 그죠? 뭐 각 팀별로 정말 아파서 시즌 아웃 당한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 본의 아니게 시즌 아웃 내지는 아시안 게임에서 아웃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부터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이제 아무튼 오늘은 최대한 밀린 숙제 좀 빨리빨리, 저도 밀린 숙제 빨리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KBO 야구와 시사, 예, 그리고 KBO 야구 스포츠 문화, 요걸 주로 얘기하고요. 이제 시사하고 한국사 얘기를 또 하는 더치아라 TV, 그리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특히 또 이제 파란당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뭐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예, 그래서 뭐 저도 사실 굉장히 좀 빡치고 열받는데, 그거에 대한 제 심정은 엔딩 부분에 엔딩샷으로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뭐 할 말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소수당들은 뭐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만 얘기할까요? 노란당, 정의당 찬성했잖아 어제. 조만간 니네 빨간당이랑 합당하겠더라. 심상정, 아유 진짜 아주 피음 미음 코임 맛본 다음서부터는, 그리고 노회찬 형 없어지고 난 다음서부터 아주 그냥 맛이 제대로 가고 있죠. 이런 얘기서부터 할까? 응? 뭐 아니면은 정말 뭐 소수당 얘기 한번 해봐. 가만히 계세요.
다 참을 만큼 참고 쌓일 만큼 쌓이다가 이렇게 지금 사저고 폭발하는 거니까 당신들이야 한 발짝 빠져 있으니까 그냥 보니까 재밌지. 남의 집 불구경 같고. 요렇게만 얘기할게요 제가. 아니 진짜 때리는 시어미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밉다고 가만히 있던가. 그런 사람이 사실 제일 얄미워요 솔직히.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싸울 거고 저도 제가 알아서 싸울 거니까 우선 제 옆 동네에 있는 설 모시기서부터 저는 조질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요거는 요걸로 갈무리를 하고 이제 엔딩 부분에다가 이제 어떻게 할 건가 그거는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비판은 받되 자꾸 남 염장 지르는 깐족거리면 앞으로 과감히 사절하겠습니다. 뭐 이제 또 그러겠죠. 그거랑 그거를 네가 어떻게 구별해? 구별할 수 있어요 저는. 뉘앙스가 딱 느껴지거든. 빈정거리면 사절합니다. 지금 쉽게 말해서 지금 작게는 지지자들 크게는 나라가 죽고 살게 생겼는데 무슨 한가한 개소리를 쳐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건 그렇다.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아무튼 KBO 야구 스포츠 문화 요게 메인이고요. 예, 시사 한국사 또 이제 가끔씩 곁들여서 어쩌고 있습니까? 제가 정치외교학과 출신 사탐 강사인데 말 안 하면 그게 더 오히려 제 입장에서는 직무유기죠. 더치아라 TV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잊을만 하면은 후원. 근데 이제 이름이 좀 특이하셔갖고 이름을 다 밝히기는 좀 뭐하고 땡땡 헌으로 끝나시는 분께서 무려 거금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이 발목 좀 낫고 중간고사 좀 끝나고 그러면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다시 한번 이제 세무서 가갖고 이제 그 현금 영수증 발행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땡땡 헌님께서는 꼭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면 제가 연말 안에 반드시 현금 영수증 발행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후원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서부터 한번 가보죠. 진짜 그 골 때리는 판정 이런 것도 있는데 우선은 아까 제가 맨 처음 주제를 깔았듯이 그거 하다 갑자기 빡쳐갖고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결국은 뭐 예상한 사람도 있고 예상 못한 사람도 있고 뭐 그렇긴 한데요. 일단 2명은 바뀌었습니다. 아시안게임 대표가. 자, 들어보실게요. 선수들의 부상 때문에 고민하던 야구대표팀은 엔트리 교체를 결정했습니다. 이정우, 구창모 선수 대신 김성윤, 김영규 선수를 발탁했는데 추가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왜 김현준이 아니고 김성윤일까요? 물론 후반기에 김성윤이 잘하긴 했는데 이중일 감독은 지난 7월 경기 도중 발목을 다쳐 아시안게임 출전이 불발된 간판 스타 이정후 대신 삼성 외야수 김성윤을 선택했습니다. 키 163cm로 프로야구 최단신 선수인 김성윤은 김지창하고 쌍벽이죠. 후반기 들어 타율 3할 오픈 때 고감도 타격을 선보이며 깜짝 발탁됐습니다. 제가 해야 되는 역할 충실히 수행하고 연구하고. 그러니까 가장 컨디션 좋은 선수는 맞아요. 부상에 시달렸던 구창모는 3개월 만에 실전 등판을 치렀지만 대회까지 제 컨디션을 회복하기 어렵다는 구창모가 145라는 건 말이 안 됩니다. 대신 NC의 왼손 구원 투수 김영규가 생애 첫 태극마크를 달았습니다. 내일 대표팀 첫 훈련이 예정된 가운데 컨디션이 좋지 않은 선수들의 추가 교체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그게 이 일이죠. 최근 손가락 물집 증세로 1군에서 빠졌다가 어제 12일 만에 실전에 나선 또 한 명의 대표팀 투수 기아 이의리는 구속 저하와 제구 불안까지 노출하며 이닝도 채우지 못하고 교체됐습니다. SBS 배정우입니다. 지금 류중일 감독의 썩은 표정을 마지막으로 이제 이닝수가 끝나는데 1이닝, 그러니까 첫 번째 이닝은 잘 던졌습니다. 근데 2위의 고질병이죠. 2이닝 들어와갖고는 아웃 카운트 하나만 잡고 계속 볼질볼질 맞고 하다 보니까 어느덧 5실점. 근데 기아는 사실 어제가 더 충격이었던 게 그 뒤에 붙인 게 산체스예요. 그런데 이의리하고 산체스가 나왔는데도 두 자릿수 실점을 했다. 자, 그래서 바로 이어드릴 뉴스가 이제 이 뉴스인데 원래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어디 거야? MBN 뉴스입니다. 그러니까 종편도 가끔씩 스포츠 뉴스들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거 먼저 좀 들어보시고요. 프로야구 시즌 막바지에 피 말리는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가시권에 들어온 가을 야구 티켓을 두고서 5강 싸움이 치열하게 펼쳐지고 그러니까 쓱 두산 기아인데요. 홈런과 3루타, 2루타를 차례로 쳐낸 두산 강승호가 9회 초 동점 상황에서 타석에 들어섭니다. 그리고 투수를 직격하는 안타를 때리며 KBO 최초의 리버스 사이클을 달성합니다. 하지만 강승호는 대기록이 아닌 점수로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장타를 노렸다고 말했습니다. 팀이 이렇게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타보다는 장타를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운 좋게 사실 강승호의 말처럼 두산은 개인의 기록보다 팀의 승리가 더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가을 야구 티켓을 놓고 경쟁하는 기아와의 맞대결은 반드시 이겨야 했습니다. 두산과 5강 경쟁을 벌이는 기아와 SSG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근데 전반기 아무튼 선두 경쟁을 하던 지난해 챔피언 기아가 4위까지 밀려난 상황에서 기아와 두산이 약진하며 역대급 5강 경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순위가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자 김종국 감독이에요. 이게 며칠 전입니다. 더는 물러설 곳이 없는 세 팀. 시즌 후반기 프로야구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NBA 뉴스 김한준입니다. 이제 김종국 감독 인터뷰가 정확히 말하면 이제 6일 전 인터뷰였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게 정말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어처구니 없는 기아가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지난 에피도 말씀을 드렸는데 LG랑 4경기에서 3승할 때까지만 해도 정말 하늘을 뚫을 기세였습니다. 기아가. 자 그런데 아무튼 이게 뭐가 좀 안 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제 기아 팬님들 글을 좀 읽어보면은 그동안 무리하게 쌓였던 게 이제 터진 게 아니냐. 저는 그것도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그 시즌 내내 김종국 감독이 욕을 먹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뭐 야구는 선수가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만 그래도 용병술이라든가 아니면은 어느 때 집중하고 어느 때는 조금 이제 쉬어가고 요런 조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지금까지는 LG의 염경엽 감독이 잘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이제 입 터는 거가 좀 문제고 뭐 그러긴 합니다만 왜 본인도 쓰디쓴 실패의 경험이 있으니까 그죠? 예. 그런데 아무튼 제가 봤을 때는 기아가 이거 쉽지 않겠는데 하는 시점이 된 거는 바로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뉴스가 좀 많아요. 그래서 바로 들려드릴게요. 치열한 5강 경쟁을 펼치고 있는 프로야구 기아가 대형 악재를 만났습니다. 중심 타자 나성범이 부상으로 남은 시즌을 뛸 수 없게 돼 가을 야구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강재훈 기자의 보도. 그러니까 나성범은 3루로 갈 때 뭔가 저주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옛날에 NC 시절에도 그랬죠. 2루수 키를 넘기는 적시타가 나오면서 주자 2명이 모두 홈을 밟습니다. 나성범은 이어진 김선빈의 외야 뜬공대 3루까지 노렸습니다. 이때 뭔가 좀 이상했어요. 세이프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이스러닝 그 이후에 약간 좀 다리 네, 벌써 뛰는 게 이상해요. 부상을 호소한 나성범이 대주자로 교체되면서 김종국 감독도 안타까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성범의 투혼에도 불구하고 기아는 한 점 차로죠. 6연패에 빠졌는데 여기 이제 김도영의 병살까지 나오고. 나성범이 오른쪽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조기 마감하게 된 것입니다. 같은 진단인데 그 햄스트링 손상 진단. 자 이석범 홍보팀장입니다. 기아에 12주면은 뭐. 종아리 부상으로 지난 6월에야 시즌을 시작한 나성범은 58경기만 뛰고도 홈런을 18개나 기록한 타선의 핵입니다. 팀 타율과 팀 홈런 2위를 이끈 나성범의 이탈은 6위까지 추락한 기아에게 대형 악재입니다. 한편 손가락 부상을 당했던 투수 이의리는 내일 1군에 복귀해 한화를 상대로 대표팀 합류전 마지막 등판에 나섭니다. 마지막 등판에 나섰는데 이의리는 계속 볼 수 있을 것 같죠. 왜냐하면 구창모나 이의리 팀 입장에서는 계속 쓰겠죠. 그죠? NC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3등과 2등은 또 천지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쓸 것이고 그리고 이의리 뭐 아무튼 그렇게는 날은 또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오히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잘하면 가장 안정적으로 4위를 확보할 수 있는 거 좀 두산이 아니냐 싶은데 아무튼 두산은 지금
곽빈이 없을 때, 그리고 이제 이것도 지난 앱에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어요. 곽빈은 아무래도 이제 뒤에 중요한 경기에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아시안 게임 끝나고 돌아온다고 해갖고 바로 복귀할 수 있는 게 아닐 거다. 그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곽빈이 빠지는 텀이 한 3번 정도 될 거예요. 이랬을 때 과연 이제 뭐 채울 투수야 있겠죠. 그죠? 뭐 하다못해 김동주를 콜업할 수도 있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장원준을 써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최승용을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긴 합니다만 이 선수들이 어떻게 해주느냐 이제 여기에 좀 달려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아가 또 갑자기 끝모를 연패 7연패입니다 지금. 이거를 당하고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그냥 제 개드립인데요. 심판들이 야 야구를 좀 재밌게 해야지. 예, 물론 LG 팬인 저는 오잉 이랬습니다만 어제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죠. 예, 심판이 이제 그 노스트라다무스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궁예 같기도 하고, 예. 아무튼 LG 팬인 제 입장에서야 어이구 다행이다라고 했습니다만 좀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말하자면 아니. 비디오 판독, 심판 합의로 비디오 판독을, 그러니까 처음엔 그것도 헷갈렸어요, 그죠? 그게 없었대요, 또. 그러니까 쥐두새도 모르게, 그런 거 좀 말 좀 해줘라. 예. 그래서 일단 심판이 합의를 했습니다. 뭐라고 합의를 했냐? 야, 이거는 뭐, 이런 거 같아. 했더니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LG가 아마 판독권이 있었나 보죠. 아웃이냐, 그러니까 파울이냐 빼어냐를 좀 판단해 달라. 자, 근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골 때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효동 1루심은 분명히 파울 선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뭐냐, 파울하고 페어를 오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 타구가 워낙 순식간에 날아간 타구니까. 그런데 페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이게 지금도 논란이 되게 많습니다만 과연 김민성의 글러브에 스쳤냐 안 스쳤냐. 심지어 LG 팬들도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더라고. 야, 저거 살짝 궤도 변한 거 아니야? 그런 건 페어가 맞죠. 예. 근데 그 공이 공교롭게도 1루심 옆구리 쪽에 맞은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건 어쨌든 페어 상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우효동 1루심은 분명히 손을 번쩍 들면서 파울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유섬이 못 뛴 거죠. 못 뛴 건지 안 뛴 건지 둘 다겠죠. 근데 아무튼 오랜 시간 끝에 나온 결론은 뭐냐? 이거는 한유섬은 아웃. 그리고 LADI 득점은 인정. 예. 그러니까 한유섬 황당하죠. 야, 네가 파울이라 그랬잖아요. 예. 근데 여기서 기적의 논리가 나옵니다. 설령 네가 뛰었어도 너는 어차피 2루에선 아웃이었어. 이건 아니죠. 예. 아무튼 요약을 해서 조금 들려봐 드릴게요. 저도 진짜 저 심판들 왜 잊을만 하면은 존재감 과시합니까?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이러면 안 되죠. 아무튼 들어보실게요. 홀드가 있습니다. 1.1 WHIP 지켰고요. 예. 자, 심판 맞았어요. 이 상황은 파울입니다. 예, 파울이라고 했어요. 결국 우효동 씨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죠. 잔여 경기, 심판 정치. 예. 주심과 이야기를. 근데 이제 자기들도 헷갈리기 시작했나 봐요. 이게 라인 안쪽으로 들어왔는지 보시죠. 저게 글러브를 스쳤는지 1루수 밑에 스쳤는지 안 스쳤는지가 이쪽에 볼까요? 페어예요. 페어로. 그런데 여기서부터 꼬인 거예요. 왜? 한유섬은 어떡할 거냐 이거죠. 심판이 이제 마이크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LG 트윈스 측에서 이제 페어와 파울에 대한 페어나 파울에 대해서 비디오 판독 주셔야 돼요. 예, 이건 LG가 요청한 판정입니다. 일단 이 장면을 놓고 이 경기 김민성의 1루수 밑에 맞으면은 저건 페어가 맞죠. 된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글러브에 좀 스쳤다고 이 심판제는 판단을 한 거예요. 네. 판독센터의 판독 시간이 좀 너무 길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 장면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당겨보았습니다.
너무 오래 걸리고 있는. 자, 이제 들어보실게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페어볼이고 페어볼에 뒤에 심판이 맞았기 때문에 이건 인플레이입니다. 그런데 한유섬은 왜 안 뛰었냐 이거죠. 예. 1루 주자 한유섬 선수가 뛰지 않고 베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한유섬 선수는 아웃이 되고 주자 3루 주자는 공을 대고 투아웃의 1, 3루에서 그러니까 타자는 1루에 나가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쓱 입장에선 용납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김원영 감독은 아예 퇴장 각오하고 나온 거고. 한유섬 선수는 아웃이 됐다. 그러니까 한유섬은 황당하죠. 예. 감독 퇴장 사인. 아, 이건 제가 LG 팬입니다만 황당한 거 맞아요 이거. 왜? 그러면 앞으로는 주심이 파울 선언을 해도 주자들은 다 뛰어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환장하는 거죠. 예. 연기해야죠. 솔직히 이럴 때 LG는 가만히 있어야죠. 예. 근데 이거 김원영 감독 퇴장은 이건 맞는 거고, 왜냐하면 여기까지만 들으면 될 것 같은데 비디오 판독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 퇴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열받아 하실 거는 없어요. 뭐 그거 원래 룰이 그러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LG 팬인 제 입장에서 어우 다행이다. 야, 한 점으로 일단 끝났네. 그리고 아웃 카운트가 하나 생겼네. 왜냐하면 저게 1사였거든요. 근데 한 점을 주고 2사가 됐다. 그러면 수비하는 입장에서 원아웃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저 스코어로 그대로 끝났어요. 2대1로. 예. 그런데 그러면 쓱 입장에선 뭐가 열이 받는 거냐. 아싸리 그냥 처음처럼 아예 파울 그러면 다시 치면 돼요. 그런데 페아로 또 판명이 났어요. 근데 그렇게 페어로 판명이 났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우효동 일루심은 분명히 파울 선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유섬은 안 뛰었겠죠. 다시 베이스에 돌아왔겠죠. 그런데 페어로 선언이 되다 보니 그러면 이제 1루 베이스에 2명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타격을 한 선수하고 주자인 한유섬하고. 그러니까 한유섬은 아웃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심판진이나 비디오 판독 센터의 논리도 맞긴 맞는 건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게 제가 봤을 때는 1루심도 1루 주자도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냐. 1루심이 파울을 선언하든 페어를 선언하든 특히 파울을 선언했어도 일단 앞으로 1루 주자는 무조건 2루까지 한 절반 이상은 뛰었어야 되는 건가? 왜냐? 저 심판진의 논리가 한유섬은 설령 페어였다 하더라도 2루에 뛰었으면 아웃이었다. 근데 이제 이것도 김민성하고 신민재도 멀뚱멀뚱 보기만 하고 공을 줍지는 않았거든요. 파울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아이 가뜩이나 할 것도 많아 죽겠는데 심판들까지 진짜 왜 이러나 모르겠어요. 예. 미치겠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거 봐 벌써 또 시간이 이렇게 갔는데 아무튼 빨리빨리 해볼게요. 자, 이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됐냐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순위표 띄워드릴 테니까 LG는 기아전, 쓱전 다 한 점차 한 점차 승리를 거두면서 6승을 했습니다. 예. 사실상 이제 거의 굳히기 모드 들어가는 거죠. KT도 이기긴 했습니다만 KT도 찜찜한 게 뭐냐. 김민혁이 마지막 타구를 잡을 때 얘도 허벅지가 나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심한 경우에는 김민혁은 가을 야구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김민혁이 있고 없고 차이가 좀 크거든요. KT에서는. 예. 왜냐하면은 이제 김민혁하고 배정대까지는 외야 라인업을 짜줘야 이게 KT가 수비, 주루, 공격이 다 되는데 여기서 만약에 김민혁이 빠진다. 글쎄요. 아무튼 이거 상태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KT도 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 LG하고 계속 6게임 반차고 더더군다나 수요일날 우치가 되면서 KT는 사실 이때 우치가 되면은 경기는 또 이제 페넌트 레이스 종료는 늦어지겠지만 8연전, 9연전을 피할 수 있는 거에 있어서는 기아나 두산이나 뭐 한화나 KT나 다행이다 싶었는데 KT는 그것도 아니죠. KT는 피했는데 또 9연전이에요. 예. 그러나 이강철 감독 이게 낫다. 왜?
그만큼 그 한화랑 했을 때 그 3시간 20분 기다렸다가 했던 경기의 데미지가 컸던 거예요. KT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에피에 비가 와도 LG는 도움을 받고 나머지 팀은 망했다. 근데 요번에도 심판 때문에 지난번 NC전 때 LG 정말 험한 골 당했죠. 나 맞았어요. 근데 요번에는 예, 심판이 LG를 도운 건가요? 근데 이거는 LG 팬인 제가 봐도 황당한 거 맞습니다.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 승리를 뺏겼다. 야, 너 서울대 나온 거 맞냐, 정용진? 아, 정말. 그냥 입을 닫어, 너는. 근데 앞에 뭐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정용진 리스크는 저 한두 가지가 아니니까. 그리고 NC가 어저께 키움한테 일격을 당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KT하고 NC가 2경기 차이가 됐고요. 반면 두산, 쓱, 기아가 완전히 한 덩어리로 뭉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산하고 쓱이 2게임, 그리고 쓱하고 기아가 1게임인데, 자, 이렇게 되면 좀 미안한 얘기지만 쓱과 기아 중에 누가 더 못하냐에 따라서 5위가 갈릴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론 그 뒤에 4게임 반 뒤에 롯데가 있긴 있는데, 롯데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동력이 좀 많이 빠진 모습입니다. 그죠? 거기에다가 박세용하고 나균환까지 아시안 게임을 가기 때문에 이 경기차를 좁힌다는 건 사실상 좀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 남은 건 결국 쓱하고 기아 중에 누가 빨리 팀을 추슬려서, 아니면 누가 덜 못해서 5위를 차지하느냐. 근데 이제 진짜 변수는 아시안 게임에서 빠진 게 티가 나냐 안 나냐겠죠. 근데 정말 뭐 요즘 프로야구는 일주일 전에는 이랬는데 일주일 뒤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긴 해요. 제가 봤을 땐 지금 LG, KT, NC 정도를 빼고는 NC도 몰라요, 아직까지는. 그죠? 근데 이제 LG, KT 정도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니한 말로 그냥 1승 1패, 1승 1패, 1승 1패 이렇게 가면 우리는 1등, 2등은 한다. 이럴 것 같고, 그럼 이제 3위서부터 한 7위 롯데까지는 결국은, 근데 롯데가 좋은 게 없는 게 선발이 2명이나 빠지니까, 예, 그래서 롯데도 사실 좀 빼겠습니다. 이제는. 예, 좀 어렵다. 예, 사실 끝까지 좀 넣어드리고 싶었는데 오히려 롯데 팬들이 먼저 막 빼소 가끔씩 이렇게 좀 댓글이나 DM이 와서, 예, 그러면 결국 NC, 두산, 쓱, 기아가, 그 NC는 2등 차지할 수 있냐 없냐,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두산은 4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예. 근데 두산도 내심 3위는 노리겠죠. 그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3, 4, 5위, 2위는 정말 순위 하나하나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니까요. 그러나 가장 관심사는 쓱과 기아 중에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근데 쓱보다도 지금 기아의 하락세가 더 심상치가 않은 것 같아서, 예, 기아가 정말 그냥 또 순식간에 7연패예요. 그죠?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요거고, 자, 이제 오늘 프리뷰를 좀 잠깐 해드리고, 예. 자, KT하고 기아입니다. 벤자민 파노미가 누구야? 예. 기아는 이 경기마저 치면 정말 어려워지죠. 근데 KT도 벤자민이다. 예. 근데 이제 벤자민은 사실 엘라생인 건 맞습니다. LG 만나면 끼깔나게 잘하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팀 만났을 땐 조금 처지죠. 예. 과연 벤자민의 모습이 어떨지. 근데 최근에는 또 다른 팀하고도 곧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파노니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기아의 마지막 저지선이 아니냐. 근데 아무튼 어저께 이의리하고 산체스 2명을 냈는데도 2자릿수 실점을 했던 건 저도 그건 좀 충격이었어요. 자, 그리고 박세용 대 김광현의, 이것도 제가 볼 땐 사실상 롯데의 지금 마지막 배수진이 아니냐. 그러니까 쓱은 반드시 이겨야겠죠. 뺏겼던 승리 다시 찾으려면 정용진 정말 SNS 좀 하지 마. 아유, 정말 맞춤법 서울대 나온 거 맞냐? 한심합니다 진짜. 자, LG NC인데 이정용 대 최성령이에요. LG는 숙제가 하나 있죠. 패디는 그렇다 쳐요. 최성령은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LG는 좀 여유는 있을지 몰라도 오늘 숙제를 해야 되는 일정이다. 그렇고요. 최승용과 최채영이 만나는 두산 삼성전은
아무리 봐도 이거는 두 팀 투수 특성상 싸대기 매치가 될. 너 한 점 냈어? 나도 한 점 낼게. 너 한 점, 나 한 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장재영과 남지민이 붙는 키움 한화. 예. 키움이 어저께 극적인 역전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재영 대 남지민이에요. 예. 선발로만 보면은 그래도 장재영 쪽이 조금 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장재영이 아직도 불안불안은 합니다만 그래도 올 한 해 그래도 또 작년 재작년에 비하면 많이 성장한 것도 맞습니다. 예. 아무튼 사고 친 아버지의 그 못한 부분도 대신 해야죠, 장재영이. 그죠? 예. 이렇게 보면 되겠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요게 연전이에요,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화 LG가 2연전, 그리고 이제 KT하고 기아가, 그러니까 사실 KT의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한 팀이 또 기아인데, 기아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예, 그 KT하고 기아는 계속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계속 붙는 거고요. 롯데 쓱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리고 두산하고 NC. 근데 이제 주말 같은 경우는 두산이 큰일이죠. 왜? 패디를 또 만날 확률이 아주 높죠, 일요일 날. 그죠? 그래서 일주일에 패디 2번 만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한 번은 졌어요, 두산이. 일요일 날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죠? 일요일 날 만약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산 넘고 물 건너서 패디 나온 경기를 두산이 잡는다. 그러면 두산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 4위권은 좀 굳히기 들어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예측이 되는데 쉽지는 않겠죠. 예. 자, 아무튼 이렇게 프리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딱 30분 걸렸습니다. 아, 미치고 팔짝 뛰겠네. 아무튼 오세훈 얘기까지는 최소한 해보겠습니다. 자, 2부에서 뵐게요.